적동은 새로운 문화 요소의 등장이나 다른 문화 체계와의 접촉을 통해 한 사회의 문화 체계의 변화가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문화 변동의 요인은 크게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내재적 요인은 그 내부 안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은 발명과 발견이 있습니다. 발명이란 뭘까요? 발명이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아예 없었는데 생기는 거죠. 반대로 발견이란 이미 존재하는 것을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미 존재는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의 기능을 모르다가 그 원리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명이라고 하면은 뭐 활, 바퀴, 플라스틱 이런 게 있을 것이고, 발견이라고 하면 불, 바이러스, 세포 등이 있겠죠. 그럼 여기서 질문. 여러분, 바퀴의 발명으로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발명일까요? 발견일까요? 그렇죠. 자동차라는 건 없었던 거죠. 새롭게 만들었으니까 발명이에요. 2차 발명이죠. 자, 그럼 외재적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외재적 요인은 문화 전파라고 하기도 하는데, 서로 한 사회가 다른 문화와 교류, 주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화 요소가 전달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외재적 요인, 문화 전파에는 세 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즉,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직접 전파, 또는 매개체를 통해서 전해지는 간접 전파, 그리고 어떤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들어지는 자극 전파라고 이야기를 하죠. 직접 전파는 뭐라고요? 그렇죠. 직접적인 접촉, 사람 간의 접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간 이민을 간다든지 유학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이야기될 수 있겠죠. 간접 전파는 인터넷, 챗과 같은 매개체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한류 열풍이 일어났다 하는 것들. 자극 전파는 전파 플러스 발명이에요. 즉 어떤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착안해서 새로운 요소가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영어 알파벳에서 착안해서 체로키 독이 체로키 문자를 만든 거,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죠. 영어 알파벳에서 착안이라는 건 아이디어를 얻다. 아이디어를 얻어서 체로키 독이 체로키 문자를 만든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변동 요인을 살펴봤으니 변동 양상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동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역시나 내재적 변동과 외재적 변동으로 나누어서 나타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죠. 내재적 변동이라는 것은 한 사회 안에서 발명이나 발견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외재적 변동이라는 것은 문화 간의 충돌로 나타나는, 두 문화 간의 충돌로 나타나는, 즉 문화 접변의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 중 어떤 것이 가장 많이 오늘날 나타나고 있을까요? 오늘날에는 내재적보다는 외재적 변동이 더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럼 외재적 변동이란 뭐가 있느냐? 자, 첫 번째, 문화 병존이 있습니다. 문화 공존이라고 하기도 하죠. 문화 병존은 기존 문화 A가 외래 문화 B를 만났을 때 각각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A and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가 함께 존재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나라 한의학에 서양 의학이 들어왔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각각의 한의원과 서양식 병원으로 나타나는 것들 찾아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문화 동화가 있습니다. 문화 동화라는 거는 기존 문화에 외래 문화가 붙었을 때 외래 문화만 남는 현상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존 문화 요소는 사라지고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백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해 오면서 원주민들이 사라진 거. 백인의 아메리카 이주로 원주민 문화 없어진 거 같은 것들을 들 수 있겠죠. 문화 동화. 근데 A 플러스 B 됐을 때 A만 남으면 문화 동화예요? 아니죠. 그냥 그건 전통 문화. 계승한 거죠. 그냥 전통 문화. 계승한 거다라는 거. 기존은 전통 문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문화 융합이라는 것도 나타나죠. 문화 융합은 뭐냐? 전통 문화에, 기존 문화에 외래 문화가 붙어서 새로운 문화가 탄생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우리나라 불고기에 이탈리식 피자가 붙어서 불고기 피자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제3의 문화가 나타나는 현상을 문화 융합이라고 한다. 문화 융합. 문화 변동 양상의 외재적 변동에 해당하는 문화 동화, 문화 병존, 문화 융합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문제에 적용해서 푸실 줄 알아야 되는데요. 문제가 단순하게만 나오진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다면 제대로 학습한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외래 문화 요소가 병영되지 않고 정착되었는가? 동화 같은 경우는 대체 흡수되는 거를 문화 동화라고 하죠. 기존의 문화가 외래 문화로 대체 흡수되는 거기 때문에 외래 문화 요소가 병영되지 않고 정착되었죠. 병존은요. 문화 병존 같은 경우는 함께 나란히 A와 B가 존재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얘도 O예요. 변형되지 않고 정착되었죠. 근데 융합 같은 경우는 아니죠. 융합은 새로운 문화가 탄생했기 때문에 변형이 되었죠. 자, 두 번째 질문.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하였는가?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하였는가? 어떤 것만 O에 해당이 될까요? 그렇죠. 문화 동화만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했고 병존이나 융합은 아니죠. 그리고 세 번째, 문화 다양성 보존에 유리한가? 다양한 문화의 보존에 유리한가? 이것도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자, 문화 다양성 보존에 유리한 거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병존과 융합이죠. 동화 같은 경우는 한쪽 문화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보존이 어렵다. 그리고 네 번째,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졌는가? 이건 답이 정해져 있죠. 하나만. 어떤 걸까요? 그렇죠. 문화 융합, 제3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문화 융합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였다. 이런 식으로 문두를 잘 읽어보시고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 한다.